안녕하세요. 중국어 읽어주는 K입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격리 기간을 거치고 또 격리 이후에는 회사 숙소에 지내게 됐는데 회사 숙소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서 한 2주 넘게 지금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제가 주 단위로 좀 중국 기사를 제목 위주로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자 기사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1월 15일자 제목은요. 特朗普称美国首位两度遭弹劾总统. 자, 特朗普하면은 트럼프고요. 자, 정 하면은 뭐뭐가 되다. 미국의 首位 하면은 처음에 이런 뜻이죠. 首라는 건 처음이고 웨이는 사람을 세는 양사예요. 그래서 首位总统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첫 대통령이다. 미국의 첫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两두 하면은 두 번째의 이런 의미인데 遭라는 의미는 당하다 라는 의미고 단허 하면은 탄핵입니다. 그래서 遭弹劾 하면 탄핵을 당하다. 그런데 两度니까 두 차례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두 차례 탄핵을 당한 첫 대통령이 되다. 자, 이런 제목이고요. 세부 내용 약간만 볼게요. 저희가 미국과 관련된 기사 내용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众议院和参议院 이게 나오죠. 众议院 하면은 하원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参议院 하면은参议院은 상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서 하원에서投票表决, 자, 투표를 표결했어요. 근데 이 232표 赞成, 232표가 赞成, 찬성을 했고요. 197표 反对, 197표가 반대했죠. 자, 과반수 넘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对总统特朗普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단허条款, 탄핵 조항을 자 통과했다. 탄핵 조건이 통과됐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두 차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는데, 자, 接下来 자, 이어서 짱 뭐뭐 할 것입니다. 进入 하면 어디에 진입하다라는 거고, 参议院审理 하면은 심리입니다. 参议院은 상원이죠. 상원의 자, 심리에 진입할 것이다. 즉 상원의 심판이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는 상원의 심판에 대비를 해서 트럼프에서 변호인단을 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변호인단 5명이 모두 사임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2021년 1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土耳其라는 건 터키예요. 土耳其副总统奥克塔伊接种中国新冠疫苗. 자, 土耳其터키라는 거죠.副总统 하면은 부통령입니다. 그 다음奥克塔伊라는 건 터키의 부통령 옥타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 이름을奥克塔伊라고 표현한 거죠. 자, 발음 그대로 표현한 음역을 한 거고요. 자, 찌종 하면은 접종하다라는 거고, 중국의 신冠疫苗, 자, 코로나疫苗, 백신을 접종했다. 지금 터키에서 중국의 백신을 고위급 관리들이 다 접종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밑에서 보시면 그게 상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021년 1월 16일자로 터키의土耳其副总统, 자, 부통령 옥타이가 지금接种했다. 중국 연지 하면은 중국에서 연구 개발한 신冠疫苗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總統 에르도안, 이제總統이라는 건 대통령이죠. 그래서 에르도안은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을 얘기를 하고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외에 또 위생부장, 자, 위생부장이 있죠. 자, 대통령인 에르도안, 그 다음 위생부장인
커자는 코자입니다. 코자에 이어서 이은 다음에 요 이외 또 하나의 한 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接种中国疫苗的 하면은 중국 백신을 接种 접종한土耳其 高级官员 터키의 고급 관원 중국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또 하나의 터키의 고급 관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지금 터키는 중국의 백신을 접종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주 골자인 기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2021년 1월 19일 자, 화요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은요. 大使走进中国 探月 工程. 자, 大使 하면 대사죠. 走进 하면 걸어 들어오다 라는 거고 중국의 探月 하면은 달 탐사입니다. 工程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사가 걸어 들어오다. 자, 무슨 내용이냐? 아래에서 보면요. 고자 국가의 항天局라는 건 우주국인 거죠. 그 다음에 중국科学院 중국 과학원이 18일에 举办하면 개최하다라는 뜻이에요. 大使走进中国探月工程活动. 자, 여기에 举办什么什么活动 이게 걸리는 겁니다.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 대사가 走进中国探月工程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사가 걸어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 그 설명이 나와요. 邀请 하면 요청하다. 部分外国驻华使馆及国际组织人员来到嫦娥5号任务地面应用系统总体单位国家天文台. 자, 굉장히 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서부터 部分 하면 일부의 外国 외국 驻华 라는 거华는 중국이죠. 驻는 주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외의 중국 주재 使馆 대사관이죠. 及 하면 및 그리고 이런 뜻이고요. 国际组织人员 국제 조직 인력들을 邀请 요청해서 초대해서 어디로 来到 오게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 오게 했냐? 国家天文台 국가 천문대에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 천문대에 오게 해서 嫦娥5号 이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의 핵심인 창하 5호죠. 이것과 관련된 국가 천문대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러한 설비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어서 1월 20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美国总统就职典礼规模将大幅缩水. 자, 美国总统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就职라는 건 취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다라고 할 때 就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들다라는 의미로서 就를 쓰는데요. 就餐 식사에 들다, 즉 식사하다라는 의미죠. 就职 자, 어떤 직임에 들다, 임무에 들다, 즉 취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就职 기억하시면 좋고요. 典礼规模 자, 就职典礼가 같이 가야 되겠죠. 취임식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취임식의规模 규모가 장 뭐뭐 할 것입니다. 大幅 대폭 缩水 하면은 자, 缩水라는 건 원래는 물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어떠한 천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서 쪼그라드는 거를 缩水라고 하는데, 자, 원래 이만한 크기였는데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의미는 감축하다, 감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의 규모가 대폭 작아질 것이다죠. 그렇죠? 여기 짱이 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큰 내용은 없고 좀 규모가 작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美国国家广场前 미국 국가 광장 앞에 차 하면은 라는 건데 무엇을 꽂았냐? 国旗, 美国国旗, 미국의 국기를 찰러 꽂았습니다. 위에 약 19만 2,500면
19만 개의 미국 국기를 꽂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사람들이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시민을 대표했다. 자, 代表 대표했습니다. 美国 민중, 미국의 민중들을 대표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뒤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을 얘기를 한 거죠. 자, 코로나 때문에 다수의 군중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기로서 대체했다라는 내용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2021년 1월 21일자 기사를 보면요. 제목은 北京大型全员核酸检测原则上禁止离京. 북경의 따싱 하면은 한 구역을 얘기를 해요. 예, 디스트릭이죠.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북경의 지도인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저양区입니다. 조양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이 살고요. 그 다음에 북경의 공항이 순위구역에 있는데 여기에 1터미널, 2터미널, 3터미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북경시에서 따싱区대흥구라는 이 지역에다가 신터미널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신터미널이 대흥구에 신설이 돼서 일부의 그런 항차들은 이 대흥구에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최근에 코로나가 좀 1월 하순경 그때 좀 많이 나와서 근데 사실은 한국과 비교하면은 몇 건 나왔다라고 나오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몇 건만 나와도 전수 검사를 하거든요. 참 기사 제목만 이제 간단하게 좀 더 보면 베이징 따싱 북경의 대흥의全员전 사람들에 대해서 대흥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수한检测 자 핵산 검사를 했다라는 거고 原则上 원칙적으로 禁止 금지하다 离京 하면은 리카이 베이징이에요. 북경을 떠나는 걸禁止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 아래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아래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이때 당시 1월 20일 이때 당시에 몇 명이 발생을 했냐 북경에서 자 신규로 증가한 것이 7이 7건이 있었다라는데 이 7건이 本地确诊病例 본토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건수라는 거예요. 총 7건 요게. 근데 이 중 따심취 자 대흥구에서 발생한 게 6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흥구에서 전수 핵산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자 가이티区이 지역이 20일 20일자에 调整为 자 조정이 되었다. 高风险地区 고위험 지역으로 调整为 뭐뭐가 되다, 조정이 되다라는 겁니다. 고위험 지역으로 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21년 1월 22일자 기사를 보면요. 제목은 上海新增3例确诊一地升为中风险 상하이 상해에 신규 증가하다라는 거죠. 쌀리 하면은 3건이다라는 거고 최저 확진입니다. 자, 상해에서 3건의 확진 환자가 신규 증가했다라는 거고 이디升为 뭐뭐가로 升为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조정돼서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즉 등급이 올라가다 이런 거죠. 중풍险 중위험 지역으로 자, 升为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디라는 건 잠깐 동안에 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 전만 해도 상해는 저위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잠깐 동안에 신규로 3건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짧은 사이에 중위험 지역으로 등급이 올라갔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1일자 기사도 그렇고 22일자 기사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사실은 확진 환자 신규 증가 건수가 아직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에는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특히
1월 하순경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북경의 대흥구, 그다음에 상해 지역들이 각각 고위험 지역, 중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정도로 확진 환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사이고, 특히 이제 하북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한 35건 정도의 확진 환자 건수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전수의 택상 검사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면서 좀 통제를 가했는데요. 2월 1일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북성에서도 확진 환자 건수가 0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월 15일부터 1월 22일자까지의 기사를 빠르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